네, 참 말하기 어려운 걸 오늘 얘기를 좀 오늘 황우려 교육부 부총리가 시내 한 한식집에서 대학교 총장 20명과 간담회를 하다가 고구려사 쪽에 지필진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고구려사가 새로 나오는 역사 교과서에 많이 쓰여지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황우려 씨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 당시 정부가 이제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요. 고구려 연구재단. 그 고구려 연구재단하고 뭐 이것저것 묶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2006년에 만들어지고 아마 독도는 따로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부설로 아마 독도 연구소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황 부총리하고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라 그래요. 김정배 위원장의 전공이 고구려사고 김정배 위원장 본인이 2006년에 고구려사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책도 썼다 그럽니다. 정부는 또 이미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고대사 부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이미 방침을 밝힌 상태라 그래요.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대단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의 단원으로 우리 역사의 형성은 따로 고대국가의 발전은 별도로 특히 이제 교육부는 뭐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서술을 강화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달에 뭐 국사교과서 쓸 때 뭐 지필기준 뭐 고구려 시대 주변국 정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뭐 이렇게 고구려와 당이 전쟁할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해 그 배경과 전개 과정,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뭐 이렇게 시안에도 되어 있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저는 뭐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그러나 취미로는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논문도 많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이런 말은 섣부른 말씀입니다만 한때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은퇴를 하면 역사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뭐 근현대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정신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익들은 우리 현대사를 완전히 자학사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학사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의미도 없고 뭐 이런 나라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얼토당토 않게도 북한은 또 그럴듯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하는 아주 비뚤어진 빗나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엉덩이에 뿔나서 그저 부모에 막 어긋나보고 싶은 부모가 하라는 이런 반대로 하고 싶은 이 사춘기 소년들 같은 이 삐뚤어진 심정 이게 우리 지금 좌익들의 세계관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익들은 또 이렇습니다. 우익들은 또 전부 고대사로 몰려가가지고 고대사에 우리가 만주벌판에 뭐 말 달리던 시절에 고구려가
그야말로 몽골 촌을 달리던 시절까지도 있었다. 홍화 문화를 뭐 모조리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부여 뭐 이런 그 소위 그 만주 이북에 있던 지역의 문화들까지 모조리 마치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열광하고 소위 한족의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한족의 것만 아니면 모조리 다 엉뚱하게 엎어서 그게 동이족의 문화였다. 동이족은 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자만 들어가고 이자만 들어가면 그는 뭐 기마민족 얘기만 나오면 마치 그게 한국의 얘기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고대사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과거 이런 식으로 아시아 동북아를 지배하던 말달리며 북소리 울리던 동이족의 뭐 화려한 영광이여 이런 식의 세계관을 퍼뜨리고 재생산하는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왜곡된 역사의식이고 비뚤어진 보상심리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이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북으로는 러시아가 있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좀 고대사라도 우리가 한번 어깨에 힘 펴고 제멋대로 한번 지휘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냘픈 원념이 고대사를 점점 거대한 위대한 뭔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심지어 환단고기 같은 데는 우르, 수메르 뭐 등등에서 세계 12개 지파를 거느리던 우주의 제일, 지구의 제일 막강한 국가가 바로 한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동이족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주장도 있죠. 그 좌익들은 전부 근현대사에 달라붙어서 자기 역사를 그저 못난 것으로 헐뜯고 자기 눈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고 온 자학적 사관으로 엉망이 돼 있고, 우익은 또 우익대로 전부 고대사에 몰려가가지고 그걸 뭐 말할 수 없는 또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고구려란 나라는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었다고 봅니다. 무력에만 의존했고 중국의 농민들이 주축인, 그래서 당나라 군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말 달리고 사냥하던 족속이었으니까 그 무지랭이 세 사람 가지고 땅이나 파던 농민들이 수당으로 군인이라고 막 떼거지로 몰려 나왔으니 그 사냥하고 도륙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만일에 글쎄요, 참 이런 얘기는 정말 애들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워서 당나라를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나라를 차지했더라면 OPD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고구려가 수나라를 꺾고 또는 당나라를 꺾고 당나라를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를 차지했더라면 지금 평양 부근 고구려 땅까지 전부 중국 땅인 겁니다. 만주가 그렇게 해서 중국 땅으로 갔잖아요. 5호 16국 북쪽에 있던 오랑캐 국가들 전부 소위 말해서 중국을 다 한 번씩 먹고 지 땅을 들고
중국을 먹고 지가 중국이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중국을 먹으면 자기가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중국이 계속 커져서 오늘날에 옛날에 만주족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오늘날의 중국 땅이 되었죠. 참 이거는 역사에 정말 재밌는 가정의 스토리이죠. 신라의 평화 외교 노선, 신라는 아주 꾀가 많았죠. 참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역사책으로, 소설책으로 쓰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결국 작은 것이 큰 것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신라가 그 고구려의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왜구들이 들어와서 뭐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그래서 고구려가 와서 왜구들 쫓아내고 신라를 사실상 식민지처럼 통치했죠. 그런데 걔가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를 다 차지해 버리죠. 커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고구려,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오고 백제에서 왜가 일본이 나가고 한 옛날 스토리들이야 참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좌익들은 전부 근대사에 몰려들어서 그냥 자기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폄훼하고 그런 자학적 집단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고, 우익은 또 일부 우익은 전부 고대사로 몰려가가지고 위대한 우리 만주에서 말 달리던 이라는 허풍선이 같은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관을 지금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직시하고 현실을 현실 그대로 냉엄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사를 그런 허풍선이의 부풀리기나 그런 삐뚤어진 심성의 자학적 사관이 아니고 오롯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관이라야 됩니다. 허풍선이가 허풍을 뜬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좌익적 자학사관을 만들어낸다고 어떻게 뭐가 혁명이 나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미국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황우려, 가만히 있던 황우려가 겨우 교과서 전쟁, 교과서 고치자는 운동에 힘입어서 한다는 짓이라는 게 고대의 신화나 다시 캐가지고 신화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참 걱정이죠. 우리나라의 교육부 총리의 지력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참 오늘 우울한 또는 반성할 점이 많은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저도 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김용산 기자와 같이 하고 있는 게 러일 전쟁입니다. 오늘 러일 전쟁 또 한편 강의가 나갑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투 과정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보고, 그 당시 아시아의 다른 소수의 또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러일 전쟁을 봤을지, 또 세계 시민들은, 세계의 각 민족들은 러일 전쟁을 어떻게 봤을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본이 어떤 도박을 던지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감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